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기에 이제 만화나 예술은 그냥 뭔가 영감을 받아서 공부 없이 그려내는 것 같잖아요. 대중들이 알기엔 그렇게 많이 알고 있거든. 그런 창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창조는 전 거의 없다고 봐요. 갑자기 전술 대용을 바꿨대거나 무기를 바꿨대거나 그런 사람들은 와 하는데, 창의적인 전술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판단력과 결단력에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역시 명랑해전이죠. 전쟁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있고요. 신중해야 될 때가 있고 돌격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수인 장군이 신중하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안 맞아요. 과감해야 될 때는 과감하거든요. 개성은 있을 수가 있어요. 보기에 좀 과감해 보이거나 좀 신중해 보일 수는 있는데, 실제 전략에서는 가장 적절한 전략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단력을 발휘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신중하냐 결단력이 아니라 결국 알아야 돼. 자기가 하는 업종, 자기의 세계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알아야 돼요. 그게 결국 통찰이고 분석력이고요. 세계적인 유명한 요리사는요, 맨날 저기 피망 냄새만 맡고 저기 레시피만 읽을까? 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 세계적인 요리사가 된다. 또는 어떤 문명과 문명이 다른 요리를 접합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요리사 영역, 레시피 영역에 있어서는 그렇게 못 돼요. 예술가든 어디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 영역에 대한 영역도 넓혀야 돼요. 아, 나는 이 직업이니까 요것만 봐야지 하는 사람은 절대 거기밖에 못 벗어나요. 그리고 남이 하면은 운이다, 신통력이 있나 보다, 초인인가 보다, 아니면 나보다 결단력이 센가 보다. 근데 저는 기본적인 거는 지식과 통찰의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이라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기에 이제 만화나 예술은 그냥 뭔가 영감을 받아서 공부 없이 그려내는 것 같잖아요. 죄송합니다. 저 그런 뜻이 아니니까 만화가 예술가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대중들이 알기엔 그렇게 많이 알고 있거든. 그런 창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창조는 전 거의 없다고 봐요. 모든 창조는 뭐냐면 기존의 것이 시대와 환경과 무기가 바뀌어요. 그러면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과 임무에서 가장 적절한 세팅을 찾아내는 거예요. 물론 거기다 하기 위해서 신무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신무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기존의 것을 새롭게 세팅하는 거죠. 전쟁과 전술은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세팅을 과거에 했던 그대로 또는 목적과 구별 없이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세팅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잘하면 창의적인 걸로 보이는 거예요. 요만큼 바꾼 거 정도는 안 보이겠지. 예를 들면 뭐 똑같은 진영을 쓰는데 갑자기 뭐 앞에 선수상을 뭐 안젤리나 졸리로 바꾸자, 뭐 이런 것도 창이라면 창이지만 그런 거는 뭐 그냥 아이디어처럼 보이죠. 갑자기 전술 대용을 바꿨대거나 무기를 바꿨대거나 그러면 사람들은 와 하는데, 그거는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라 세팅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적절하게 하느냐. 그리고 그런 세팅을 바꿨을 때 병사들이 따라와 줄 수 있는. 나는 세팅을 바꿨는데 병사들이 못 따라와.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지휘관은 그것도 생각해야 돼. 오늘 새로운 세팅을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부하들이 전혀 연습 안 해봤지만 이 정도는 한 7, 80% 따라와 줄 거다. 그러면 전쟁은 어쨌든 이겨야 되는 거고 희생을 감수해야 되니까 그럼 이긴단 말이에요. 30%밖에 못 따라와 줄 거다. 그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지휘관의 능력은 내가 어떤 새로운 오늘 적합한 걸 만들었을 때 병사들이 7, 80%는 따라올 수 있는 역량으로 평소에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창의적인 지휘관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평소에 애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근데 경직된 체제 속에서 똑같은 것만 반복하는 애들은 갑자기 바꾸면 30%도 못할 수가 있어요. 요거까지 지휘관은 알아야 돼. 그런데 가능한 거는 미리 예행 연습 다 해보는 거지. 근데 전쟁 중에 예행 연습을 어떻게 하냐고. 그랬을 때의 창의적인 전술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그 부대의 역량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지휘관은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창의적인 지휘관은 처음에는 항상 고생하는 거야. 병사들도 욕하고 주변 애들도 욕하고. 특히 이제 관료 조직 이런 거는 생각해 보세요. 훈련하는데 트럭이 뭐 타이어가 빠졌어, 도랑에 굴렀어, 탱크가 굴렀어. 너 왜 그랬어? 아, 평소에 다니던 길로 안 다녀서. 왜 평소에 다니던 길로 다녀야지? 그러니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맨날 비난하면서 모든 것을 매뉴얼대로만 하잖아.
그런 군대는 전쟁 때도 적응을 못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걸 알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시도 속에서 이루어졌냐를 보고 해야지. 저는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얘기할 때 명랑해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등등하지만 결국 세팅이 잘 되는 거고요. 병사들이 그런 세팅을 잘 따라와요. 후에 장수들도 훌륭했고. 저는 맨날 특급, S급, 스페셜급하고 1급, 2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정말 스페셜급은 등수를 나눌 게 아니라 그분들이 왜 스페셜이 됐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 전쟁사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되게 정복전쟁을 한 사람들이에요. 방어를 잘해갖고 유명한 사람들은 좀 적어요. 거의 드물고. 그 영국의 웰링턴은 평생 방어만 잘해갖고 방어의 귀재라는 소리를 듣지만 그 전투 형태가 방어였지 그 사람이 싸운 데는 스페인, 네덜란드, 유럽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땅에서, 낯선 땅에서 싸운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유명한 장수들은 결국 정복이나 외국에 가서 싸운 사람도 유명해져요. 그거는 무슨 옛날 역사가들이 침략자 악마를 동경해서가 아니라 홈그라운드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그리고 특히 정복전쟁은 어쨌든 옛날에는 물자 이런 게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빠른 전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낯선 환경에 가서 빨리빨리 그런 전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아까 말했던 창이라든가 어떤 남다른 능력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방어 전투만 한 사람들은 아무리 잘 싸웠어도 이런 역량을 증명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바다에서만 싸웠잖아요. 제가 이제 한국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장군들보다는 어쨌든 세밀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명랑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다른 나라에 가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자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S급이라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거의 자기 경험에 매몰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고 창의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대한 지식, 식견, 통찰력 이런 게 풍부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정말 놀라운 거는 이건 세계도 유명한 지휘관들이 되게 공통점인데 전쟁도 안 가봤는데 실전 경험이 많지 않은데도 한 실전 경험 탁월한 해본 사람처럼 활동한 지휘관들이 있어요. 누구는 몇 년 해도 그게 안 돼요. 근데 정말 탁월한 사람들은 첫 전투보다 달라요. 그래서 다들 궁금해하지. 저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 싸워봤길래 저런 짓을 하나. 근데 그게 똑같이 글로 배우고 지식으로 배워도 지식을 얼마나 잘 습득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좀 천부적으로 통찰력 분석력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순신 장군도 거의 완전 슈퍼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도 잘 했을 것 같아요.